안녕하세요. 이거 봉고3 1톤 내장탑차 저상형이죠. 조금 저상형, 높이가 좀 낮습니다. 오늘은 이 차를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이 차를 갖고 작업할 내용은 이게 이제 작업차인데, 이제 밑에 공구를 싣고, 그다음에 위에서 위쪽은 침대를 만들어서 침실하고 앞쪽 화장실, 그 다음에 샤워실까지 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위쪽은 거의 다 타공을 했는데 모서리 부분이 밑에서 이제 타공을 해야 됩니다. 이 실내가 이렇게 타공이 거의 다 된 곳도 있는데, 이 군데군데 약간 덜 되는 데가 있어요. 이쪽은 이제 안에서 타공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타공 작업이 끝나서 여기 이제 위에 있던 판이고, 이렇게 하늘이 뚫렸습니다. 주변을 저 알루미늄 유발을 접어 왔는데, 저걸로 마감을 하고 저 위에 판 뜯은 걸 그대로 저걸로 다 이제 파버 판으로 쓰겠습니다. 이게 가볍고 좋아요. 그 다음에 돈도 안 들어가고. 안녕하세요, 굿모닝입니다. 오늘은 작업 2일차. 이런 식으로 타공을 해서 그 타공한 상판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알루미늄 유바로 접어서 위에 상판 만들고, 그 다음에 하부 프레임 돌리고 해서 이렇게 실리콘 마감을 해놨습니다. 오늘은 요거를 통으로 전체 올라가는 팝업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고, 안에도 기본 틀을 다 짤 예정입니다. 오늘 최대한 많이 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벌써 3일째 아침입니다. 어제 너무 늦게 작업이 끝나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. 설명. 어제 이틀째 작업은 여기서 보시면, 2층에서 보시면 리프트 팝업이 올라가는 골조하고 리프트를 좀 달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4일차 아침입니다.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. 와, 진짜 가을날이네. 오늘 좀 늦었지만 또 오늘 열심히 또 달려보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 이제 다시 오픈 지붕을 내렸습니다. 오픈 지붕을 내렸고 저기다 내려놨는데, 오늘 할 작업은 요 지붕 팝업이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이제 닫히면은 주변 몰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닫았을 때 이제 옆으로 비가 스며들거나 이제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. 5일차 아침입니다. 오늘도 날씨가 아주 좋아요. 지금까지 여기 위에서 본 모습인데, 태양광 판넬이 위에 이제 부착을 다 했고, 그다음에 이 앞쪽에 그 남은 공간은 작은 패널을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. 작은 게 저 사이즈 맞는 게 있어갖고 저거 하나에서 태양광 판넬 2개를 설치하고, 저 나와 있는 호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태양 열 판넬 밑에 그 온수 호스를 돌려서 이제 온수 난방이나 뭐 물을 한번 데피는 용도로 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. 한번 이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밑에서 보면은 어제 요 바람막이라 해야 되나? 바람막이 겸 이 닫히는 부위, 요 쿠션 겸 요 이제 요 꽉 닫히게 바킹이죠. 바킹 마냥 몰딩. 이 호스로다가 만든 바킹인데 실리콘까지 싸서 뭐 단단하고 아주 좋아요.
이 쿠션감이 있어갖고 이건 잘 된 것 같고. 오늘 작업은 이 침상하고 화장실 벽을 한번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6일째 아침입니다. 오늘은 저 산비둘기의 감시 아래 또 열심히 반나절 해보겠습니다. 짠! 10월 3일 아침입니다. 오늘은 개천절을 맞이해서 하루 풀로다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10월 4일 아침입니다. 어제 한 거를 좀 보겠습니다. 어제는 마무리, 이런 이제 목공 작업 마무리가 거의 완료됐습니다. 보시면은 내부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파이프들 다 돌렸고,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시면은 저 앞쪽에 뭐 이렇게 파이프 나와 있는 거, 위로 올라가는 상승할 때 잡아주는 가운데 파이프도 전기 배선 일단 기본적인 거 넣고 이렇게 마감을 하였고, 네. 오늘 할 작업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요 안에 지금 이제 목공 작업을 하다 보니까 피스랑 이제 약간 탁화 자국이 있어서 요거를 빠다 작업을 해서 실내는 이제 도색으로 할 겁니다. 이 실내는 수성 페인트 도색을 선택해서 이제 그 페인트 작업까지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10월 6일입니다. 그 합판 돌리고 목공 마감을 한 후에 이 도색을 해봤습니다. 네, 도색은 내부는 실내 수성으로 이렇게 돌려서, 색상은 아이보리입니다. 지금 어두워서 안에가 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화장실 쪽은 회색, 화장실하는 유성으로 칠했습니다. 이 코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성으로 해서 이렇게 회색으로 칠했습니다. 이 출입구까지. 저는 똥통을 요걸 주워온 건 아니고 사왔습니다. 폐차장에다 3만원. 오물 보관함이라고 할게요. 오물 보관함 같은 경우는 여기에 원래 기존에 저 배터리가 휴즈 박스인데, 휴즈 박스 옆에 붙어 있었어요. 여기가 이제 원래 배터리가 있던 자리인데, 그리고 배터리 있고 공간이 좀 남아 돌길래 봤더니 저게 좀 길어요. 그래서 배터리를 요 옆쪽으로, 휴즈 박스 옆쪽에 공간이 거기 딱 맞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다가 다이를 짜서 옮기고, 여기는 지금 2개가 붙어 있는데 여기 임시로 어제 붙여왔습니다. 이제 하나 더 붙여갖고 이제 오늘 저 오수통을 놓고 한번 요걸 고정을 시키겠습니다. 네, 오수통 다이를 마무리했습니다. 여기 보면은 오수통 다이는 요 3개를 걸쳤고, 요거는 오른쪽 건 용접이고 2개는 기존 배터리 브라켓에 볼트 조인 맞볼트를 했고요. 네, 배터리 함을 여기로 옮겼습니다. 이렇게 옮겨서 용접을 하면은 꼭 이렇게 칠을 해줘야 돼요. 용접부에 녹이 항상 잘 남는데, 오수통을 이렇게 올리고 요 위에 보면 요 브라켓으로 해서 여기부터 바깥쪽은 이렇게 이제 조인을 다시 해서 좀 안전하게, 이 오수통이 뭐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 한 80리터 들어가기 때문에 좀 튼튼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10월 7일입니다. 오늘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요 일자형 전동 리프트 실린더가 이 한쪽을 제가 사용을 하던 거라 오른쪽은 괜찮은데 이쪽 조수석 쪽이
상당히 좀 늦습니다.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뭐 이거 완공하기도 전에 이놈부터 교체를 하는 AS가 진행되게 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쪽 안쪽을 이렇게 뜯고, 이거 뭐 피스만 풀면 되니까 전공구를 뺀 다음에 이 바깥쪽 이 잭을 풀었습니다. 여기 풀고 반대편도 풀고, 이거 풀은 다음에 이 실리콘만 제거하고 빼내면은 이 교체가 가능하게 해놨습니다. 한번 요거를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. 화장실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. 냄새 안 나는 화장실. 재료는 이 화장실 바닥은 이 알루미늄 체크판으로다 아예 바닥을 절곡해 왔고, 요거 바닥을 깔고 그 다음에 요 변기를 놓을 겁니다. 요 변기 뭐 선박이나 요트에서 많이 쓰는 변기인데, 조금만 가지고는 이 오수통하고 직렬로 연결했을 때 냄새가 올라올 수뿐이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저기 뭐 밀폐가 잘 돼 있긴 한데, 그래도 그게 걱정이 돼서 또 추가로 요 제품 요 연장을 사왔는데, 요거는 뭐 그냥 이게 볼밸브고요. 볼밸브. 그 다음에 얘는 뭐지 이게 실린더, 전동 실린더. 요거는 어떤 용도냐 하면, 여기서 1차적으로 변기에서 내려간 다음에 2차적으로 배관에서 이 오수통하고 중간에 요 볼밸브를 달아서 사용을 할 때는 요걸 열고 볼밸브를 열어서 물이 빠지게 하고, 그 다음에 끝나면 닫히게. 근데 여기 밖에 달다 보니까 뭐 밖에 나가서 이거를 열었다가 또 용변 보고 또 닫고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전동 실린더 하나 구입했는데, 요거 가지고 요 볼밸브를 실내에서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끔 해서 용변 본 다음에 물리를 때 열고 다 내려가면은 청소한 다음에 이걸 다시 전동으로 닫아 놓고, 그럼 뭐 냄새가 100% 차단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작업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 네, 변기가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돼 가고 있는데 조립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여기서 이게 조금 힘든 작업이었어요. 그래서 온갖 공구가 다 나왔습니다.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요 변기 같은 경우 하부를 보면은 밸브가 이렇게 밸브를 이쪽에서 열게 돼 있죠. 맞네. 이런 식으로 열리게 돼 있는 건데, 이게 요 밑에가 이제 밑으로 바로 이제 그 오수통으로 가죠. 그러면 이제 오수통하고 이 안에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. 그죠? 여기만 막혀서 변기 안으로 실질적으로 냄새가 안 들어오긴 하는데, 이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이 구멍 옆에 이 통 안에 전체 꽉 차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냄새가 들어올 확률도 있고 해서, 제가 한 거는 요 변기 위에 조기가 이제 변기 안 치는 요게 이제 다이고 고정해 주는 거, 그다음에 여기가 요겁니다. 요 밸브를 달아서 밸브를 돌리면은, 아직 고정을 안 했어요. 이렇게 열려요. 그 다음에 용변을 본 다음에 여기서 용변을 본 다음에 요 밸브를 열고, 그 다음에 저 변기에 밸브를 내리는 거예요. 그러면 변기에서 내려가서 일로 내려간 다음에 물 청소를 해주고,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걸 닫습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여기는 100% 오수통하고 100% 분리가 되기 때문에 막아주기 때문에 냄새가 이제 여기부터는 절대 안 올라오는 거, 바닥부터는 이제 오수통부터. 그래서 요 장치를 하기 위해서 뭐 이게 샀는데 이게 잘 안 맞아요. 안 맞아 갖고 뭐 여러 가지로 자르고 뭐 많이 잘랐습니다. 이 변기 자체도 좀 자르고. 그래서 어쨌든 이제 딱 맞습니다. 이제 그래서 조립을 하겠습니다. 어느덧 하루해가 다 졌습니다. 오늘 만든 거는 요 냄새 안 나는 캠핑카 변기. 보시면은 요런 모양입니다.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요 위에 요 변기를 안 치면은 냄새가 1도 안 들어옵니다. 어떤 원리냐 하면, 원리는 간단합니다. 요 레바를
열면은 이렇게 100% 열립니다. 그러면은 화장실 물을 내릴 때 요 보시면은 요 레바를 당겨서 이런 식으로 열려서 들어가잖아요.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많이 흔한 건데, 이거는 이렇게 해서 딱 똥을 버리는데, 닫으면은 요걸로만 차단이 돼. 냄새가 뭐 차단은 되긴 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후면을 보면 이렇게 뚫려 있죠. 안에가 다 구멍이, 여기서부터 바로 배관이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냄새가 이 안으로 배관이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, 이게 오수통에서 그냥 여기 꽉 차 있겠죠. 이 안에, 이 통 안에. 그래서 요 뒤에 장치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, 뭐 이 냄새 빼는 장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, 무슨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, 이쪽에. 예.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요 안에 있는 냄새 자체도 꽉 차다 보면 옆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, 옆으로 나오는 경우 뭐 실리콘 처리하고 하면은 덜 나올 수는 있어요. 근데 뭐 이 안에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떤 냄새가 실내로 통할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요 변기를 이렇게 안 치면은, 안 쳐서 압착이 되겠죠. 이 압착고무로 압착을 하고, 요거를 볼일을 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깨끗이 씻고, 이거를 레바를 열어서 깨끗이 샤워기로 씻은 다음에 레바를 닫아 놓으면은 1차적으로 여기부터 안 들어가요. 이제 여기부터 이제 냄새가 없어지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캠핑카 내부로 아예 냄새가 못 들어옵니다. 요거는 이제 하루 아주 꼬박 걸렸는데, 아주 여러 번 연구를 했는데 요게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10월 13일입니다. 요놈은 이제 그 싱크대 수전으로 쓰려고 합니다. 근데 이 문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, 요것도 좀 바꿔 달아봐야 돼요. 이게 좀 불편하네 보니까. 화장실 이렇게 변기까지 안착이 됐고, 그 다음에 전기시설도 좀 됐습니다. 전기시설이 여기가 안 보이네. 보면은 이렇게 앞쪽에 저 시거잭은 전기 12V 전기 매트, 전기 깔개, 전기 매트를 깔려고 해놨고, 이제 스위치 3개는 이 위에 중앙등, 그 다음에 화장실 환풍기, 그 3개 그 스위치가 달려 있고요. 이쪽에 보면, 이쪽에 잘 때 여기 이제 휴대폰,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는 USB 단자 하나 달았고, 이쪽에 이제 220V 하고 12V, 이제 뭐 저거 커피포트 끓이는 거 하고, 그 때문에 220V 하나 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12V는 이제 여러 가지 용도가 많이 쓰죠. 등도 있고 뭐 취침등이나, 그러기 위해서 이쪽으로 하나 이제 선을 빼놨습니다. 그 다음에 원래 이쪽에다가 요 가스레인지는 아니고 버너인데, 이게 휴대용 버너인데 이걸 매립했었는데 위치가 안 맞아서 요 뒤쪽으로 옮기고, 거기다가 수전을 달아서 간단하게 과일 씻고 뭐 양치도 좀 하고, 좀 화장실이 있긴 한데 또 잘 때 되면 또 귀찮죠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미니 싱크대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스타렉스로다가 4, 5년 동안 하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, 뒤로 확장도 해보고 팝업도 해보고 재미가 없대, 이제 하도 많이 해서. 요거 같은 경우는 스타렉스는 실내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제한이 많았는데, 차를 한번 갖고 해보니까 이건 좀 편해요. 수월하고 작업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. 한번 실내 들어가 보겠습니다. 현관에 있고,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좌식 변기를 놨는데 포타포티보다는 이게 편하죠. 이걸 설치했고, 샤워 같은 경우는 앉아서 해야 되는 구조고 이게 좀 낫습니다.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, 냄새 안 나는 장치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중간 밸브예요. 이 밸브가 이 정화조하고 이 변기 중간에 완전히 100% 차단을 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열린 상태. 본 다음에 지금은 원래 직수로다가 해서 이렇게 빠지면은 누르면은 물이 나와서 청소가 되게 돼 있는데, 금방 겨울이 오기 때문에
물을 안 쓰기 위해서 빼기가 어려워요. 그냥 망가진 비용이 많이 좀 부품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냥 샤워기로 청소를 합니다. 샤워기로 청소를 하고 이 물을 내려서 이제 버리고, 이 버린 다음에 이거 벨을 내리면 돼요. 그러면 여기서 차단되고 2차적으로 이 변기에서 자동 차단이 되죠. 근데 중요한 건 이 중간에서 공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차단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올라오면 되는 거. 입구에는 조금만 이렇게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수납장 이렇게 좀 작고요. 요거는 이제 중문인데 달아봤습니다. 근데 달아보니까 아늑해 보여요. 이 입구에는 인버터 들어가 있고, 이쪽에 이제 태양광 충전 컨트롤러 요 안에 있습니다. 요 밑에 배터리가 하나 있고, 이쪽에 여기 휴즈박스하고 인산철 배터리함 이렇게 여기다 설치해 놨습니다. 요게 표준탑이에요. 이게 표준탑. 그 다음에 하이탑이 있고, 저상탑은 한 이만큼 되죠. 저상탑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 들어갈 수 있죠. 이걸 해놓은 게 낮기 때문에 팝업 장치를 해놨습니다. 팝업 장치는 여기 보면 스위치 2개 해서 2개를 해놨는데 좌측 우측 2개예요. 저희는 전동 실린더가 2개인데, 실린더 같은 경우 동시에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. 속도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, 그런 경우 이제 한쪽씩 해서 높이를 맞추려고 따로 나왔습니다. 올려보겠습니다. 그리고 전동 실린더는 좀 속도가 늦어요. 이게 좀 단점입니다. 이런 식으로 팝업을 해서 좀 이제 공간 좀 여유있게 답답하지 않게 쓰려고 팝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어날 정도까지 서서 있을 정도로 한 1m 정도 팝업을 했는데 불안감이 있더라고요. 이제 아무래도 단열도 좀 덜 되고 해서 이 정도만 높여서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. 그 다음에 안쪽은 방수 커튼을 쳤고, 바깥쪽은 인조 가죽으로 해서 2겹으로 했어요. 뭐 텐트 천 하나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좀 겨울에는 너무 추울 것 같아요. 그런 부분 때문에 이중으로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. 그래서 빛도 안 새나가고. 이쪽은 커피포트. 그냥 이게 뭐 거의 활용을 좀 많이 하죠. 커피 많이 끓여 먹으니까 커피포트 하나 일단 설치해놨고, 조그만 선반 하나에 미니 수전 하나 했는데, 이 미니 수전은 뭐 제가 뭐 손 씻거나 양치할 때 그럴 때 이제 쓰는 용도, 그런 이제 돈을 굳이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는 전원이 켜집니다. 블루투스 스피커 이렇게 했고, 여기는 가스레인지. 이 가스레인지는 실제로 이 뒤쪽에 가스통을 이소가스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는데, 간단한 라면 용도 조리할 수 있게 해놨고, 요 옆은 다 방열 처리를 해놨어요. 이제 불이 타지 않도록 다 처리를 해놓은 상태고요. 요거는 이렇게 돌려서 잠그면 되고, 열어서 켜고. 원래는 이쪽에 문을 열고 보는 창이었는데 창이 굳이 필요가 없더라고요. 지금 저쪽 창도 있고 이쪽 창도 있고 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막고 수납장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. 샤시 같은 경우는 이쪽은 통창인데, 이 같은 경우는 주방창이에요. 이제 일반 건축물 할 때 요 각도 조절이 좋아요. 이렇게 이런 게 좋아서 주방창을 달았고, 캠핑카 창문을 써도 되긴 하는데, 저는 캠핑카 창문하고 차이는 좀 가격 차이도 좀 있고, 유리가 이게 두껍기 때문에 단열이 잘 돼서 밖에서 볼 때 튀어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. 충전할 수 있는 USB 케이블 하나 매립했고, 그다음에 이 앞쪽에 보면은 저는 이제 저희 전기장판, 저는 이제 난방을 여기 설치한 게 무시동 시타하고 전자레인지가 설치가 안 되는데, 전자레인지 놔야 되는데 이 무시동 시타 같은 경우 안 쓰고 전기로다가 난방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220V 상황 달아놨습니다. 요 같은 경우는 이 실내등 스위치, 실내등은 이 재치 2개예요. 원래 이 탑차에 있는 달려있던 거 그대로 쓰는 거고, 두 번째가 이제 이 워터펌프 물 스위치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장실 환풍기. 그래서 구조는 상당히 제가 간단하게 해놨습니다. 요 밑에 보면 문을 열면은 여기가 이제 크기가 이렇게 깊은데 팔이 이만큼 들어가는데, 이게 기본 뭐 여관이나 모텔에 가면 옛날 많이 있죠. 이게 조그만 옛날 냉장고인데, 요게 성능이 좋아요. 잘 망가지지도 않고, 요 뭐 한 2시간만 들어도 또 이쪽에는 다 얼음이 뭐 얼 정도로 냉동이 잘 되고 전체 냉장 효과가 크고. 그다음에 저는 요게 원래 요만큼인데 이만큼이 확장이 된 거예요. 그래서 큽니다. 지금 이게 확장을 한 이유는, 요걸 매립을 해보니까 침상을 높이 짰는데 밑에 수납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높이 짜다 보니까 쏙 들어가거나 얼마 공간이 많이 남아서 나머지 부분을 다 확장을 했습니다. 단열은 기본보다 훨씬 뭐 잘 해놔서 뭐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한 맥주가 2박스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.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. 닫으면 되고. 근데 좀 미관상 보기에 안 좋긴 한데 실용성은 최고라는 거. 네. 저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장치들은 해놨습니다. 그래서 뭐 전기가 적게 들어간 건 아니에요. 전기는
500A 들어가 있고, 태양광 충전 판넬도 지금 300짜리 하나, 100짜리 하나, 400W 올려놨고요. 근데 안에는 적게 하는 게 레일 등이나 이런 거 안 달고 조명을 많이 안 한 거는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. 써봤는데 뭐 불 많이 켜봐야 눈이 부셔요. 이 좁은 공간에 이 불 두 개만 해도 충분히 환하고, 그 다음에 간접등으로 이런 거 좀 이렇게 취침등이나 이런 거 쓰면 충분하더라고요. 자재 골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탑차기 때문에 안에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 있죠. 물론 그게 충분하진 않지만 일단은 그 탑차는 이 바람이 잘 안 들어와요. 그래서 실내가 좀 따뜻하게만 데펴지면 한 오래 갑니다. 그 다음에 좀 최대한 이걸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제가 쓴 자재는 주 골조를 이제 각관하고 이제 다루기 한 시간 많이 썼고요. 칸막이 같은 경우는 방수합판을 쓴 이유는 좀 가벼워요. 방수합판이 가볍고 튼튼하다. 요 마무리 같은 경우는 5mm 합판, 5mm 합판도 또 가볍죠. 합판으로 마감한 다음에 이 도색을 했는데, 수성 페인트, 제가 수성 페인트 이 도색으로 마감을 선택한 이유는 이게 좀 깨끗해 보이기도 하지만 칠하기가 편해요. 그래서 쭉쭉 칠하면 됩니다. 합판 같은 경우는 가벼워요. 또 그러니까 차량 무게가 증가가 별로 없어요. 이제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고, 이렇게 보면 피스 자국이 조금 있는데 요거 보이는 데는 다 점검구예요. 요걸 열게 되면 이 안으로 팝업 전동 실린더, 요걸 뭐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이쪽 양옆에 이렇게 이제 다 여기는 점검구를 다 만들어 놨고, 점검구는 항상 만들어야 돼. 점검구가 있는 이유는 이게 고장이라는 게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, 전체 뜯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점검구 만들어 놨고, 이게 총 제가 갖고 왔을 때 탑차 무게가 2톤이었는데 2,000kg. 지금 제가 다 제작을 하고 그저께 가서 재봤는데 2,390kg. 그러니까 390kg 뿐이 안 나가는 거죠. 근데 배터리 무게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거 아시죠? 이런 거를 다 두꺼운 나무 쓰게 되면은 이 무게가 보통 1톤 정도 캠핑카를 만드는, 그런데 차의 부담도 많이 가고, 일단 무게가 무겁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가볍게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해봤는데 괜찮습니다. 제가 써본 결과 아주 주행할 때도 편안하고 그 짐이 실린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입니다.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문 잠금 장치는 뭐 간단합니다. 이렇게 누르면 띠리롱 잠기지고 안 열리죠. 근데 혹시나 이게 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열리진 않는데, 그래도 좀 앞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불안해서 요거를 돌려서 이렇게 안전고리 하나 걸어 놓으면 이게 뭐 열리진 않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열린다는 거. 뒤에 보시면은 이 차는 이제 100% 캠핑 용도는 아니에요. 100% 캠핑 용도는 아니고, 평상시에는 기가 있는 게 연장 박스가 있어요. 그래서 연장 박스를 넣고 양옆에 가운데는 이제 사다리나 이런 걸 넣고 짐을 넣고. 근데 공간을 보시면은 가까이 좀, 제가 들어가도 거의 누워서 잘 정도, 발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 정도로 충분히 넓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싱크대 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물통을 굳이 큰 오수통을 갖고 다니면은 이게 버리기가 힘들어요. 근데 저 싱크대도 작고 양치나 이제 뭐 과일 닦는 정도, 손 씻는 정도이기 때문에 요 작은 통에다 연결해서 쓰고 그때 갖다 버리는 걸로. 싱크대 배수관은 여기까지만 빼놨습니다. 근데 안에는 이제 연장이나 공구를 안 실을 때는 캠핑 박스를 여기다 그대로 짜서 딱 넣어서 갖고 가서 이제 밖에서 캠핑할 음식 할 수 있는 하나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앞에 그 창문이죠. 창문이 요만큼 튀어나와 있습니다. 그렇게 많이 튀어나온 건 아니죠. 막 3-4cm.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바람 영향 많이 안 받습니다. 여기는 이제 청수 같은 경우는 매우 뭐 큰 청수통을 넣는데, 제가 큰 80L짜리 청수통도 놔봤는데 그게 물 채우려면 꼭 호스를 써야 돼요. 근데 이게 물이 한번 채우고 갈 때도 또 무게도 있고, 그래서 저는 이렇게 20L짜리 2개 가지고서 현장에서 채우기도 좋고, 식당 가서 밥 한 끼 먹고 이제 뭐 물 좀 뜨겠습니다 하면은 요 정도는 뭐 크게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고 잘 줘요, 물을. 근데 큰 통을 놓으면은 이제 그런 장점도 있지만 오래 쓸 수 있는 단점이 이제 물 뜨기가 어렵다는 거. 이런 식으로 이제 갖고 다니면서 쓰고, 여기 워터펌프 요 안에 설치했고요. 그다음에 요 밑에 밸브가 하나 더 있는데, 이거 같은 경우가 세워놓을 경우에 장시간 안 쓸 경우 이 안에 물이 차 있으면 겨울엔 다 얼게 되죠. 그래서 가장 얕은 지점 잘라서
요 밸브 하나 달아서 이제 안 쓸 경우에 물통 다 비우고 요 밸브를 열게 되면 모든 배관에 있는 게 다 여기서 쏟아져서 이제 동파로부터 이제 손상이 안 가게끔. 요 밸브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선 달아놨습니다. 여기다 뭐 추가로 신발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뭐 잡짐 또 넣을 것이 있어도 되고요. 요 하단 부분은 여기에 이제 똥통에 보면 배관이 들어가 있죠. 배관 들어가 있고 바로 이제 떨어져서 요 밸브로 다 버리게 돼 있는데 요거 같은 게 이제 어디다 버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주택들을 보면 오수관로가 다 있어요. 요즘에는. 그다음에 오수관로가 있고 중간에 입구에 보면 오수면으로 이렇게 있습니다. 그 열기가 쉽거든요. 근로해서 저희 다 모든 오수가 지금은 다 관공서 공공 처리 시설로 가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춰 놓고 오수관로 열고 맨홀 연 다음에 열어서 버리고 이제 여기서 뭐 아직 안 달았는데 야외 그냥 샤워기 하나 설치해서 청소해주고 다듬되고 했는데 이것도 한 60리터인가 70리터 됩니다. 뭐 대변만 본다고 하면 소변 뭐 한 30회 정도?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볼 수 있을 양입니다. 청소 깨끗하게 해도. 이제 그 정도까지 쓸 일은 없겠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차에 배터리가 여기 달려 있었는데 이걸 이제 오수통을 넣기 위해서 좀 앞쪽으로 옮겨 달았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이 차를 만들어 본 결과 스타렉스하고 차이는 공간 차이죠. 일단 공간이 좀 풍부하고 그다음에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내부 구조가 굴곡도 많고요. 근데 이 타차 같은 경우는 네모 박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활용하고 마감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작업도 편해요. 네모다 보니까 자작하기에는 탑차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다음에 하이탑을 쓴다고 하면은 충분히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저상탑 그걸로 만들게 되면 이 팝업이 꼭 필요합니다. 저 팝업을 넣고 그 차를 만들게 되면은 지하 주차장부터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상당히 좀 편리성이 있죠. 그래서 저는 저상탑자로 했으면은 참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. 이 제작 비용은 제가 재료를 써놓은 게 있는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상세 목록 한번 올려서 자작하시는 분들 재료비가 얼마 들어갈까 캠핑카 만드는데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